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매매할 겁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크긴 하지만 이거 먹으려고 할까요? 하방 살아있는 종목은 하지 말라고 했죠. 횡보나 상승 추세 사라 그랬죠. 본인 실력,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구분해 봅시다. 주식을 하도 공부하라 하니까 우리는 주식의 미생이야. 학생이야, 학생. 기술적 분석이 된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을 하고 나서 테마적 분석, 재료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걸 중등 과정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시장 분석을 보는 걸 고등 과정으로 볼게요. 이 세 가지를 믹스해서 타점을 잡아보는 걸 대학 과정이라고 합시다.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을 직장인이라고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는 분석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하방 추세가 타고 있어서 수급주만 보기에도 지금 부족해요. 이거는 힘이. 이제 테마적, 재료적 내용을 봤을 때 재난 지진 관련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난 지진 관련주에서 살아있는 종목, 이슈를 받은 종목에 단기권 종목이 이미 판가름이 나왔습니다. 파라텍이라든지 이쪽을 봐야 돼요. 지금 굳이 한다면 대창스팅, 동양파일 이런 쪽을 해야 돼요. 재료적인 내용의 테마적 분석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 차라리 박스권에서 저점 구간을 하고 싶으면 삼성ENC 같이 추세가 살아있고 지지가 받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본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 분석은 미국 시장, 세계 시장의 흐름, FOMC에서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슈되는 거, 이제 금리 인상안, 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자금을 회수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윙을 하는데 굳이 저 정도의 힘이 있는 종목에 팩트 없는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부합되는 분석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타점에서 페일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할 이유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야지 하지. 이거는 뭐 세 가지 분석에서 분석 기준에 공략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초등, 중등, 고등 이 과정에서 부합되는 타점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 주식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고는 상관없어요. 주식은 이긴 놈이 장땡이에요. 근데 못 이기니까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이걸 단계별로 다 해내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스윙 기준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제가 왜 시장 분석을 고등 과정에 넣었냐면 기술적 분석, 테마적 분석이 잘 돼도요,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 시장 분석을 제대로 못 해내면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전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 테마적 분석 잘 했는데 질 수 있어요. 던져버린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메리트가 있죠. 근데 싸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싸지만 앞으로 추세가 살아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V에 사서 A에 팔아라, 매매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싼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밥그릇 파형에서 여기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싼 걸 사라고 한 게 이쪽 구간의 지지 라인을 사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락 추세 타고 내려가는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발바닥인지 하고 샀다가 지하실로 공구립하고 내려갑니다. 하이힐 파동 자체가 여자 하이힐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 바닥 라인을 보고 여기 구간에 갭을 메꾼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라는 거지. 바닥 라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다시 신발 구두 라인 이렇게 나왔을 때, 뭐 한 요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삼각 수렴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락 갭을 채운 거 국자 파형에서 타점을 잡으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움직일 때 반등 추세가 나올 때, 반등이 그냥 외봉에서 나온 게 아니라 등락세 보여주면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가능하면 확률 높은 자리를 다시 공략하라는 거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 상방 추세가 나오면 잡아볼 수 있는 구간들을 공략하는 거죠. 하나도 안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 스스로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내가 기술적 분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입니다. 타점이란 걸 분석해 볼 수 있겠는지, 이 종목은 돌파 타점인지 눌림 타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타점인지, 그 다음 테마적 분석, 내가 봤었던 종목이 최소 무슨 종목인지는 알고 매매를 하자는 거지. 재무제표를 드립다 파가지고 재무제표 보고 매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장기를 할 때 재무제표를 참고해야 된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PBR, PER이 좋다고 해서 재무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흠이 있고 조금 아픈 종목들이 케어해내고 모멘텀이 발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씩 좋아지는 요런 흐름들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분석 굉장히 귀찮죠.
기술적 분석하고 테마적 분석은 이전에 있는 내용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차트를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시장 분석 항상 앞으로를 예견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분석이 당장 내일 또는 뭐 이달 내에 있을 FOMC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려워요. 시장 분석을 잘하잖아요. 주식에서 파생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좀 추후의 얘기지만 딴 거 다 빼고 다우, 나스닥, S&P, 일봉 방향성만 맞춰도 돈 법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이때까지 시장 분석 잘해가지고 계약수 많이도 안 하고 방향성에서 3개 때려가지고 2개 맞추고 1개 지잖아요. 1개 추세 손실 나온 건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 50틱, 70틱에서 자르고 끝내면 돼. 근데 방향성 맞춘 얘네들의 고점을 딱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요즘 장은 잘 모르지만 150틱에서 300틱이 나와요. 2개를 지고 1개를 이기더라도 60틱에서 2개를 손절 쳐서 120이 손절 나오면 이 하나가 슈팅이 나올 때 100틱에서 120틱 정도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기간이 똑같이 나와지진 않아요. 2020년, 2021년 매매를 함께 했으면 금방 레벨업이 됐겠죠.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단축돼요. 근데 그 기간이 단축되는데 시장이 좀 허락을 해야 돼요. 시장이 안 되는데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수익을 내는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시장은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시장이 나와요. 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닦아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VIP 가입 기간이 A, B, C형 3가지가 있어요. 뭐 평생은 빼놓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보면 A형이에요. 웬만하면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에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형에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테마 분석을 동영상 강의편을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함께 계속 지속해서 보면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이번 시장에 내가 A를 가입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번 시장을 좀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리딩 기간을 공부 끝내서 시작할게요 라고 요청하면 매니저님이 한두 달 딜레이를 시켜드리거든요. 공부하시면서 일단 동영상 강의편 먼저 보고 보조지표 설정부터 하시고 하라고 해드리거든요.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한 숟가락에 대박 터지지 않는다 절대.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 분석도 잘 되고 테마 분석도 잘 되고 기술적 분석이 다 잘 돼가지고 빠방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장에서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요 좋지 않아요.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국제 정세에 대한 분위기,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국가 정세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황금기는 트럼프 정부에 있을 때 경기 부양 정책을 화끈하게 쓰고 90조 달러를 막 찍어냈을 때 지금은 고점을 맞고 좀 쇠퇴기 구간이죠. 그 와중에 이전에 많이 뿌렸었던 현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이제 빌려준 돈이 이자를 붓고 따라오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한 방에 극복해낼 수 있는 건 기술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는 더 힘들어질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이 기회를 그렇게 무리 없이 이전에 냈었던 빚을 누구에게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국가에게 넘기고 상품으로서 보전해 주겠죠.